코스피 5천 과연 가능할까요? 이재명 후보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약속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한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로 한반도 위기,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정부의 산업정책 부재 등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시각을 함께 살펴보시죠. 미래를 얘기하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밖에 없었어. 이거는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 미래를 다들 기대하잖아요. 또 그 제가 좀 이 천박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웃음 팔아서 번 돈 주식으로 지금 다 날리고 있거든요. 네. 와 웃지 마세요. 아니, 웃지 마세요. 이거 되게 진짜 저 스트레스 진짜 많고. 그런데 코스피 5천 약속 계속 하면서 돌아다니고 계시잖아요. 약속은 아니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죠. 아니 이게 못 지킬 거면 지금이라도 철회하시든가.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네. 우리 계약하듯이 제가 이제 그런데 좀 너무 내면적으로 엄격해서 그런데 네. 전 충분히 가능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약속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100% 해야 되잖아요. 해줘요 좀. 네. 근데 그런 이제 그 때문인데 아니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아니, 없죠. 약속할 수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이제 펀드를 구매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네. 저는 남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종목을 좀 알려주시고. 우리는 종목 투자는 금지돼 있어요. 아니 그거는 이해 충돌이 있어서 그거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죠. 농담이잖아요. 펀드. 네. 근데 제가 펀드. 네, 제가 펀드, 저 펀드. 조선주 샀다가 저는 그걸 조선주 큰 사이클이거든요. 제가 주식시장 꽤 좀 한 20년 해가지고 그때 잘 될 거라고 다 본 게 있어요. 예측하셨댔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해 충돌이라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네. 아니었는데 예. 하도 공격을 이제 팔아가지고. 15% 손해 보고 팔았는데 예. 작은 진폭이죠. 네. 지금 3배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자 성남으로 이사 오세요. 집값 오르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실제 성남이 그렇게 됐죠. 그런데 주식시장도 저는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맞아요.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엄벌해야죠. 네, 그다음에 한반도 위기 네. 이게 커요. 한반도 위기 맞아. 그다음에 지배권 남용, 대주주들 지배권 남용, 네. 그다음에 산업 경제 정책 부재, 정부의 무관심. 요 5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데 이 개발도상국보다 주가가 절반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래요. 개발도상국보다 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후보님만 믿고 안 팔고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니 이분이 주식 시장에 있는 분이 아니야. 약속은 근데 아무튼 그 5가지에 못했지만, 대해서는 네, 더 신경과 관심을 네. 무지하게 쓰신다는 거죠. 아니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남북 문제, 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문제는 상대가 너무 강력한 상대가 있어요. 또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네, 분명히 그 말은 드릴 수 있는데 네. 지금처럼 강대강으로 부딪혀가지고 한반도가 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상태. 이 상태는 확실하게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책적 의지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주가 조작으로 장난치고 처벌 안 받고 내 돈 벌고 떵떵거리고 이거는 그거는 안 그건 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질서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네. 그건 의지를 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앞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조작해가지고 돈 벌면 돈 버는 거 이상의 패가 망신을 시킨다. 그걸 다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죠. 예. 그거 원래 제 전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배권 남용. 네. 이거는 상법 개정은 제가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민주당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좀 더 강화해서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외에 산업 경제 정책 부분은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AI 첨단 기술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맞춰서 재생 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네. 문화 산업을 진흥해서 문화 국가로 만든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경제 상황 개선될 거고 예. 주가 지수 문제는 지금 한 기준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주식 투자하시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게 0.1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10만 원인데 주가가 10,000원밖에 안 해요. 이거는 10,000원에 사서 청산해 버리면 회사를 해산시켜 버리면 9만 원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주식이 너무 많아요. 그 배당 성향도 중국보다 낮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지. 사회주의 국가보다. 그럼. 그러니까 배당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고 그다음에 그 배당
그래도 회사에서 사실 주가를 누르고 있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세제 혜택을 주거나 배당 성향을 올리면 예를 들어 순자산 비율이 너무 낮으면은 약간의 불이익을 주고 순자산 비율이 높으면 세제상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제도를 몇 가지 고치면 네. 그냥 현재 상태로 50%만 개선해도 제가 보기에는 한 4천을 넘기는 가뿐하죠. 현재 상태로만. 저는 이거 항상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법제도에 네. 피해 금액이나 규모에 비해서 항상 경제사범들은 처벌 수위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죠. 뭐 네. 전세 크게 사기범이나. 해먹을수록 형량이 작아요. 네, 저는 전세 사기범도 피해가 얼마나 신발을 큰가. 훔친다든지 맞아요. 계란을 훔친다든지 맞아. 이런 거 완전히 뭐 오메. 엄청난데 가혹한데 이런 거는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수천억 이렇게 네. 먹으면 아주 뭐 안전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수천억 좀 해먹고 답답했어요. 해외로 나가가지고 검찰하고 작업을 해가지고 아. 누구한테 덮어 씌우고 자기는 싹 빠져나가고 이게 가능한 나라죠. 그거 바꿀 수 있습니까? 아 그건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아, 의지의 그렇구나. 문제다. 자기가 오염돼 있지 않으면 돼요. 아. 자기와 측근들이 오염돼 있으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데 네. 자신과 측근들이 오염되지 않으면 그냥 네. 원칙대로 하면 돼요. 그냥 상식대로. 그러면 인사들도 깨끗한 사람을 쓸 수 있죠. 연루돼 있지 않으면 아. 그렇잖아요. 내가 뭐 누구처럼 대통령에서 돈을 벌어보겠다. 아. 우리 가업으로 뭐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이미 생각하는 반면교사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예. 처갓집이 주식하니까 순방국도 바뀌어 막. 그런 나라를 우리가 살아봤는데 그거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신뢰를 해서 한 가지만 팁을 드리자면 네. 경제 전문가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투자를 해본 경험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다 보면 이 기초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을 저부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우리는 현금이 생기면 그걸로 변제를 하려고 그랬지 투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얘기를 해도 이분들이 이거 알아듣나? 이런 그게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학생운동 열심히 하고 노동운동 열심히 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그 투자를 투기하고 동일시하면서 맞아, 약간 맞아. 죄악시하는 맞아, 생각이 죄악시하는,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큰 장벽인데 이제 그 양반들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민주당 정치인 중에 가장 실물 경제를 잘 알고 이해하는 분이 이재명 의원이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까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거는 선거 때문에 외워서 공부한 게 아니라 네. 경험을 통해 설득하신 거니까 믿어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대통령 낙선하고도 그거 하고 있었어요. 아,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게 진짜 좋았어요. 네. 실물 경제. 아,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왜 이틀밖에? 아니 그걸 누가 오해를 하던데 자 대통령 선거를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생계가 막막하죠 갑자기. 그렇죠. 예. 물론 뭐 있는 걸 좀 털어먹고 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막 고민을 하다가 근데 학원 강사를 하기도 어렵고 뭘 가르치시려고요? 네. 갑자기 하고.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셨네. 횟수가 안 되는 사람은 몰라. 야, 이거 진짜 고민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고민하신 거야. 그렇다고 내가 어디 변호사 사무실 고용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개업한다고 사건이 올 것 같지도 않고 정말 그럼 유튜브 할까 이런 겁니다. 유튜브 쉽지 않아요. 아, 그 제가 책 찾아보고 연구도 하고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게 소득을 어떻게 올리냐 실제로. 그러다가 할 수 없다 본업으로 가자 이래서 제가 주식 그때 막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 두 가지 종목 중에 하나를 골랐던 거죠. 네. 사실은 정말 아까운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맞습니다. 이건 언젠간 사고가 나거든요. 너무 높아요 지가가. 맞아. 부동산 가격이 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고가 나요. 이제 폭탄 돌리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경제 성장이 그걸 받쳐주면 그런 사고는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법을 향해 가면 위험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네. 이걸 막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가 주식시장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맞아요. 주식 투자하는 분이 1,400만이라고 보통 하는데 물론 거의 대부분 휴면 계좌들이죠. 네. 이분들한테 주식시장은 안정적으로 그 은행 예금보다는 수익이 더 낫다. 수식이 더 낫다. 그리고 이게 도중에 배당도 받더라. 배당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린 배당을 너무 안 해서 문제인데 중국보다도 안 하니까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을 제대로 하게 하면 그걸로 생활비 하면서 소득 선순환도 이루어지고 투자 수단이
부동산 말고 또 하나 생기면 아.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지금 집이 돈벌이 수단으로 되는데 그걸 국민들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밖에 돈 벌 길이 없는데. 그래서 그 외에 돈 벌 방법. 주식시장을 살리고 정상화하면 정상화하기만 해도 지금 상태로 저평가만 벗어나서 뭐 정상평가의 100% 말고 한 70% 선까지만 올라가도 거의 2배란 말이에요. 네. 2배에 가까워요. 그럼 그것만 해도 수천조의 아니 지금 미국 복구가 주식에 생기는 투자한 우리 시장 못 믿어가지고 미국으로 예, 엄청 그 많이 나간 것만 해도 지금 네. 120조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중에 절반만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주가가 얼마나 그러니까 오르겠어요. 그만큼 오르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 못 믿는 거거든요. 네. 그걸 믿게 해야지. 아.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살린 핵심 수단이에요. 주식. 주식시장 살려야 돼. 그래야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이자 없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국민은 투자 수단이 생기고 예.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고 돈도 좀 벌고 음. 국부가 늘어나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음. 근데 이게 정말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쉽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번 토론회 때 이런 얘기들이 많아졌으면 참 그러니까 좋았을 해야 되는데 텐데. 막 이거 저 하고 싶었죠. 아. 하고 싶었는데 뭐 이상한 얘기만. 아. 정말 숨막혀 참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미래를 우리가 이제 그릴 그러니까 수가 누가 더 잘할 있잖아요. 거냐, 이런 그렇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규재 선생하고 우리는 예상할 때 아 한판 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얘기를 하니까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충성 애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거냐를 논의하게 되니까 저질스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망가뜨릴까? 그렇지. 잘하기 경쟁하는 게 아니고 아. 어떻게 하면 상대를 망가뜨릴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엉망진창. 저는 네. 정말 방송 토론 많이 해봤는데 시장 출마할 때부터 그렇죠.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네. 아니 뭐 오늘 제가 뭐 사실은 좀 낯뜨고 아니, 그 얘기는 안 그 돼. 어쨌든 그 얘기는 그러고 하지 말고. 어쨌든 네. 주식시장을 살리는 게 중요하고 네. 어렵지 않고 꼭 해야 되고 가능하다. 네. 네. 아, 오늘 보니까 제가 이 얘기 그 펀드 가입했다고 어제 그 증권주가 많이 네, 올랐다던데. 오늘 그 보도 많이 났더라고요. 증권주가 상한가라고 예, 신고가를 네, 갱신했다던데. 보도 많이 났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 얘기하고 가야 됩니다. 이재명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실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 얘기 한번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는. 아 제가 이재명 테마주래요. 제가 나하고 뭔 상관이지 이거 찾아봤어요. 네.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지. 빨리 요거 정확하게 짚으셔야 돼. 정말라고 이야기를. 그리고 상관이 있은들 제가 그런 기업에 저하고 무슨 인연이 있고 관계 있다고 특혜를 주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저는 오히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데 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제가 실제나 도전을 할 때 실제로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 친인척이나 누가 찾아오면 제가 비서실장한테 시켰어요. 뭐라고요? 시장 또는 도지사한테 지시받은 게 있다. 어. 시장이나 도지사한테 직접 얘기한 거는 불이익을 주거나 일부러라도 빼라. 왜냐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건 일반 민원으로 내고 시장 도지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라고 제가 시켜놨고요. 저한테 면담 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그 민원을 얘기하면 불이익을 준다. 의심받거나 나중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네요. 역차별은 불가피해요. 그렇게 사적 청탁을 하면 안 되죠. 정식 민원으로 내라고요. 민원으로 내고 억울하면 그 챙겨달라고 먼저 그것도 민원으로 내면 정상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개인적으로 얘기하냐고. 와 가까울수록 손해다. 그러니까 불이익은 주지 이재명에 대한 않는다니까. 적대감과 두려움의 근본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 소문이 시장 다 났어요. 때부터 맞아요. CCTV 딱 붙여놓고 저거 하는 사바사바가 안 된다는 게 이제 맞아요.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수구기득권 입장에서 볼 때는 설득이 안 돼. 너무 답답하고 세상이 제거해야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저기 우크라이나 한번 갔다 오자. 뭐 이러면은 또 주식 쪽에 해가지고 금방 쉽게 돈 벌고. 그렇지, 그렇지. 이런 세상이 있었고 지네 동문들끼리 앉아가지고 야 이번에 이 자리 네가 해가지고 이거 좀 그렇지, 이뤄가지고 해줘. 그렇지. 이렇게 다 해결이 됐는데 그래, 쐐기를 박으러 온 거예요. 어디서 나한테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디 접근 통로가 없는 거예요. 맞아, 맞아.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 그 네. 대장동 녹취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재명은 뭐라고 했지? 빨리 공산당이라고. 공산당. 맞죠? 공산당 어. 같은
땡땡이다. 이 CR도 안 먹혀 이재명이는 저거 생다 같은 놈이야 막. 그 나오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예, 그 나오잖아요. 십몇 년 동안 접촉을 했는데 네. 전화도 한 번도 얼굴도 못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이재명 테마주 생각해내는 사람들 보면 아이, 천재야 대단한 내가. 그거 제가 아닙니다. 찾아봤다니까요. 예. 그리고 아무 관계 없어요. 지난 아까